와, 한국이요? 정말로 이 나라를 연구하며 40년을 보냈다고요?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마이클 부리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이야기를 써왔지만 그를 매료시킨 유일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가 처음 한국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 625 전쟁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었고 사람들은 거리에 널려 있었으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인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겨우 70년 만에 이룬 이 기적을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국은 불가능의 가능성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비결이에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 한국에 온 날, 부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며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따뜻한 미소와 배려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꼈죠. 이 공항이 단순한 입국 장소가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설은 공항 밖에서 더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외국의 구호를 받던 시절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국가로 부리는 서울거리 곳곳에 숨겨진 역사를 보며 믿기지 않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어떻게 이토록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한 기술과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어떤 힘 때문이었죠. 부리는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넘어 그들의 정신, 그들의 눈물과 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부린이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은 역동적이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가는 길, 그는 한 가지가 눈에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고층 빌딩과 번쩍이는 전광판 뒤로 작은 골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게와 손수레를 끌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한 화면에 겹쳐져 있는 듯한 장면이었죠. 부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현대적이지만 그 안에는 전통과 근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한국의 역설적인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서울의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밝게 불이 켜진 가게들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골목길에서 한 아주머니가 손수 만든 떡볶이를 팔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언제 쉬는 걸까요? 부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떡볶이 한 입을 먹었고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와, 이런 맛은 처음이야. 간단한 음식인데 이렇게 특별하다니? 이건 마치 한국 그 자체 같군요. 겉은 단순하지만 그 안엔 깊은 맛과 노력이 들어있죠. 그는 바로 이 작은 순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문화적 영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로 만든 요소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리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이토록 빠르고 역동적인 나라에서 사람들은 지치지 않을까? 그들이 이 모든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한국인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가 고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은 더욱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리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서울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명동과 강남을 넘어 전통이 살아 숨쉬는 종로의 골목, 그리고 오래된 재래시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국인들이 가진 열정과 생존 본능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광장시장에 방문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빼곡히 늘어선 상점들과 음식점, 활기차게 소리치며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 그 중에서도 한 어르신이 운영하는 작은 빈대떡 가게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서 와요. 하나 먹어보고 가요. 그의 손짓에 이끌려 빈대떡을 한 입 빼어 문부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어르신은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집안 비법이에요. 전쟁 때도 이걸 만들어 팔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죠. 부리는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인들이 가진 근면함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위기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빈대떡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시대를 견뎌내고 가족과 공동체를 지탱한 한국인들의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날, 그는 서울 근교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낮에는 기계 소음 속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는 청년들. 그들은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부모님 세대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브리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나 자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를 희생해서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과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브리는 다음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인들의 정신적 기반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정신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브리는 한국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극심한 역경을 이겨내며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였는지를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앞에서 친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중심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유교를 기반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사상이 지금까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브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교요? 그것이 어떻게 현대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친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교는 개인의 도덕성, 가족 간의 의리, 그리고 사회 질서를 중요시했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인의 특성은 여기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브리는 과거 한국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 일제강점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료를 조사하며 당시 한국인들이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운 기록들을 읽었습니다.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 아래에서도 한국인들은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았고 서로를 도우며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는 1919년 30일 운동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와 독립을 외치던 그들의 용기와 단결력은 단순한 민족적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브리는 이런 한국인들의 의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어려움을 참는 것 이상이 있었군요. 그것은 끊임없이 꿈꾸고 희망을 붙잡으려는 힘이었어요. 또한 그는 한국전쟁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세계는 한국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IMF 경제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모으고 서로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브리는 이를 통해 한국의 회복력과 공동체 의식이 단순히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다져진 생존 본능임을 깨달았습니다. 브리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친구에게 전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서로를 돕는 공동체 정신과 강한 의지 때문인가요?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열정.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죠. 브리는 자신이 한국인들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의 이유를 찾으려 했던 초기 목표를 넘어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그들이 가진 열정이야말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토록 강한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한국인들도 현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들은 지금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까? 브리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인의 정신력을 이해하면서도 현대 한국이 직면한 도전들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역사를 되새기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젊은 직장인들과 인터뷰를 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 주제는 바로 경쟁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았어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직장을 얻고 나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경쟁이 시작돼요. 한 명의 젊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으며 경제를 일으켰죠.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도 떠안았어요.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기대와 그럼에도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공존하거든요. 브리는 이 말을 들으며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진 만큼 그 뒤에 감춰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압박 속에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그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카페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50대 사업가는 자신이 청년 시절 느꼈던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을 할 때나 태양기름 유출 사고를 청소할 때도 분명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함께였죠. 요즘은 사람들이 점점 개인적인 성취를 중요시하다 보니 공동체 정신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돕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 결국 한국인은 다시 하나로 뭉치게 돼요. 이 사업가의 말은 브린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힘은 단순히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적응하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는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 단순히 문제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전통과 현대적 개인주의가 충돌하며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려고 애쓰는 독특한 나라예요. 이곳 사람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려는 힘이 있죠. 브리는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온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브리는 현대 한국에서 느껴지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품고 있는 꿈과 열망을 직접 듣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창업지원센터, 대학 캠퍼스, 그리고 지방의 한 중소도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한국인들이 꿈꾸는 미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청년들. 서울의 한 스타트업 창업 카페에서 브리는 야심찬 젊은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식물 기반 대체육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팀은 환경 보호와 건강한 식문화를 동시에 실현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브리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달려왔던 한국의 발전 양상이 이제는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생존을 넘어서 지구 전체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꿈. 다음으로 그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가를 만났습니다. 그 기업가는 폐광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공정무역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광산으로 번성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나 산업화가 끝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저는 이곳에서 자라면서 다시 지역을 되살릴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시 자부심을 느끼고 젊은 세대가 이곳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요. 브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공동체의 재건과 발전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공동체 정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현대 한국에서 부활하고 있다는 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만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였고 그들의 시각은 한결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 성장으로만 인정받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죠.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더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사회적 불평등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브리는 이 젊은 세대의 열정을 보며 한국이 이미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안정된 삶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에너지가 한국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일 겁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친 브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는 독특한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있죠.
그들이 꾸는 꿈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브리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이 나라는 지금도 변화와 도전 속에서 답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까? 모든 여정을 마친 브리는 조용히 한강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한국이 걸어온 길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 성장, 그리고 이제는 세계 문화와 기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모습.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장한 나라가 아니에요. 과거를 잊고 미래를 창조해가는 과정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열다. 브리는 한국이 이룩한 성과 뒤에는 항상 과거의 교훈이 자리 잡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한국이 겪었던 수많은 역경을 떠올렸습니다. 625 전쟁, 일제강점기, IMF 경제 위기 등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히 상처로 남지 않고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죠. 한국, 세계의 다리가 되다. 브리는 특히 한국의 문화적 성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K-pop, 영화, 드라마 등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 그리고 인간의 정신력을 결합해 세계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그 어떤 벽도 허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는 과거에는 한국이 세계의 도움을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빈부격차, 기술혁신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은 도전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죠. 브린의 마지막 메시지. 브린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독특한 나라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힘, 공동체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발전의 욕구. 이 나라를 이해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국을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보며 브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세계가 이 나라를 주목할 시간입니다.